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서울 헬스쇼를 준비해 주신 동아일보 그리고 이진환 기자님 또 보건복지부 또 존경하는 임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의료 쪽에는 과연 무엇이 의료 메타버스인가 잘 모릅니다. 의료에 적용한 모두가 의료 메타버스겠지만은 우리 의료인들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의료의 수월성, 클리니컬 엑셀런시, 그리고 의료인 교육, 환자 안전, 고객 만족이라는 이 의료의 핵심을 잘 유지를 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슬라이드가 있어서 몇 장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 피지컬 스페이스, 현재 나와 같이 있지 않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공간, 내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가 열리는데 내가 이 새로운 갤럭시에 올라타야 될 것인가, 제 답은 분명히 예스입니다. 이런 미래, 아직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쭉 사이즈도 말씀하셨죠. 메타버스가 조금 붐 다운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데피니션이 별로 없지만 뭔가 강력한 앞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건 분명하다 생각하고 자커버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가 된다. 회사 이름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 작은 소셜미디어 공간 속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좀 더 인터랙티브한 세상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는 소위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표준 기술에다가 강력한 XR이 합쳐지면서 사람, 공간, 시간을 자유롭게 우리가 헤엄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소위 이머전, 인터랙션, 이미지네이션, 인텔리전스를 개발해 나간다. 자, 핵심 기술인 XR은 무엇인가? 이 가상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에다 가상의 인포메이션까지 붙이고 이 합틱 센스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실제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하이퍼 커넥션 시키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매년 연말이 되면 올 다음 해에 우리가 의료의 혁신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골라서 토론해서 1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각각 왜 이게 미래인가를 디스커션 하는데, 연전에 이 의료 분야의 버추얼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가 꼭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소위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한 사례를 조금 보면은, 사실 예전에 제가 인턴 레이던트 의과대학생 때는 병원에 실습 와서 환자한테 주사도 놓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두 다 가르쳐야 되는데 환자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너싱, 기본 프로시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환경, VR을 활용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환자한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건 서울약대하고 같이 개발한 실험동물 핸들링하는, 실험동물 많지 다 물리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어떻게 연습을 결국 동물이 죽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 가상 환경 속에서 마취하고 재활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한다든지, 우리 주변의 바이오 헬스 메디컬 교육 부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 아산병원하고 개발해서 이제 지난달에 완성한 이 프로젝트입니다. 폐혈증 환자를 매니지하는 전 과정, 환자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환자 상태가 이러하고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서 환자는 이제 가상에서 이제 숨을 몰아쉰다든지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이럴 때 검사 결과는 어떠하고 이때 무슨 약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 일련의 과정을 교육시키는 이런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여기서 이제 평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냥 마네킹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이태원 사태 이후에 유럽
소생학회지 유로피안 리서시테이션 잡지에 이 트위터로 올라온 걸 분석을 해서 동영상을 분석해서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은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사람들은 좀 젊은 층들이다. 단지 심폐소생술의 품질은 기대보다 매우 낮다. 특히 릴렉세이션을 충분히 하지 않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등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우리가 하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인공지능 강사와 표준화된 교육을 하고 가상 환경 속에서 이 가상의 사람하고 소통해서 뭐 119를 불러달라, AED를 가져달라 그렇게 하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심장을 마네킹에서 압박을 하는 이러한 그 소위 현실과 가상이 함께 매칭됩니다. 내 손하고 가상의 환경 속의 손이 정합을 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피지컬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멘탈 교육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모두 다 크라우드로 올라가고 본인도 약 20-30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또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장 때 수술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서울의대 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술 배우러 많이 오는데 참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수술실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감염 문제도 있고 이 교육 목적의 수술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아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교육 목적의 수술실로는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 장비가 4K, 8K, 360도 형광 카메라가 다 부착이 되어 있고 보이스 컨트롤이 되고 실시간 화상 회의가 가능하고 실시간 방송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이 교육 효과가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 똑같은 시스템을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병원에서 요청을 와서 똑같이 임플란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났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컨퍼런스도 조금 그냥 줌 컨퍼런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인터랙티브한 컨퍼런스를 만들자.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렇게 뭐 자기 뭐 의국이나 뭐 사무실에서 HMD를 쓰건 심지어 뭐 HMD가 없으면 노트북을 하든 이런 식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가상의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은 지금 이게 2디멘전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HMD를 쓰면은 이 화면이 굉장히 눈앞에 선명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아바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바타로 들어오니까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장점도 있고 이런 인터랙티브한 서지컬 에듀케이션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의료 메타버스 학회 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료 메타버스 속에서 의료는 조금만의 특별한 부분이 있고 헬스케어 관계자들끼리 소통의 장이 필요해서 인터내셔널 헬스케어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영국에서 첫 컨퍼런스 했고 작년에 저희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했고 지난달에 싱가포르에서 했고 싱가포르 한 30개국에서 수백 명이 참여를 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이 선진 병원들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병원을 혁신시키는가 뭐 혹은 카카오나 뭐 네이버 혹은 도이치텔레콤 이런 빅테크들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연구 개발해 나가는가 또 헬스케어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어떤 식으로 가는가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작년에는 이 XR 카디악 서저리 컨퍼런스를 콜롬비아에 있는 심장외과 의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게 심장 판막입니다. 심장 판막이 눈앞에 크게 보이고 심장 초음파 뭐 각종 검사 결과들이 고개를 돌리고 다 보이고 이 수술 필드도 고개를 돌려보면 이쪽에 마취 의사가 뭘 하고 있고 이쪽으로 돌아보면은 이 인공심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실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교수 뒤에 발판 놓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수술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의 파일럿 스타디를 거쳐서 제가 회장으로 있는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리모트 서저리 에듀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등 선진 병원의 의사들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아시아 각국의 젊은 의사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럼 이 교육 콘텐츠를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놨을 때도 보면은 간단한 유튜브 정도는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이 복잡한 외과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스페셜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속에서는 VR 360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위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또 원격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의 격차를 줄이는데 아마 메타버스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의사가 자기가 수술했는 거를 저한테 내 수술이 어떻습니까? 컨설테이션도 이러한 가상의 컨설테이션 룸 속에 들어와서 자기 수술했는 거를 저하고 공유를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어느 병원 하나 이렇게 해서는 세계의 큰 흐름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없어서 한 2년 전에 소위 글로벌 스마트 하스피탈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첨단 테크놀로지,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 특히 메타버스, VR을 활용을 해서 우리 병원을 혁신을 하겠다 하는데 동의하는 그룹이고 현재 선진국 병원들 한 20개 병원이 참여해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이걸 어떻게 파급시키고 앞으로 메타버스의 의료 적용의 표준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토의하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터 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 IDB는 월드뱅크 비슷한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는 미국 베이스 세계 은행이고 이게 주로 이제 남미에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데 저리로 론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항만, 지하철. 몇 년 전에 IDB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가서 헬스 베이스드 이코노미, 이 경제에 헬스케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이제는 IDB가 남미의 헬스케어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레지던트하고 굉장히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이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이고 몇 번 오셨고 작년에 한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저희 병원 와서 이 가상 환경을 체험을 하고 제가 다시 콜롬비아에 초청받아 가서 남미 특히 콜롬비아의 의료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개선시키고 확장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IDB의 자금을 가지고 남미 콜롬비아의 원격 진료, 원격 교육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이 원격 진료가 우리가 고혈압, 당뇨, 반복 처방 같은 아주 단순 질환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 질환은 원격 진료가 편리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이제 밸류 레벨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 심장 질환, 뇌 질환,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에 대한 원격 진료를 그냥 전화나 휴대폰 보는 그런 단순 텔레메디슨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인터랙티브와 좀 더 효율적인 원격 진료와 원격 교육을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의 경계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국가 경계가 곧 없어질 걸로 보고 이러한 클라우드 속에서 이 병원, 첨단 병원, 국가의 경계가 없는 병원, 국가의 경계가 없는 의학 교육들이 아마 곧 만들어질 거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도 선진국가와 함께해서 글로벌 미래 의료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